각방은 편한데 왜 마음은 멀어질까? 노년 부부에게 생기는 보이지 않는 균열. 처음에는 잠을 푹 자보자는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코골이, 야뇨, 야경증, 기상시간 차이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각방이 습관이 되면 잠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갈라집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를 놓치고 식사 시간도 어긋나고 드라마나 뉴스 같은 공유 경험이 사라지니 대화거리가 줄어듭니다. 이따 얘기하자가 쌓이면 나중은 오지 않고 필요한 말은 메시지로 짧게 처리됩니다. 중요한 건 싸움이 줄어든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이 줄어든 만큼 감정의 온도도 내려가고 상대의 미세한 이상 신호를 놓치기 쉬워져요. 새벽에 자주 깨는지, 밥맛이 떨어졌는지, 평소 안 하던 실수를 반복하는지 같은 건강 변화는 같은 침실에서 가장 먼저 포착됩니다. 각방은 이 조용한 경보음을 차단합니다. 더 큰 문제는 허락 없이 넓어지는 개인 시간입니다. 방이 분리되면 자연스레 취미 만남 지출이 개인화되고 어차피 4시간이라는 마음가짐이 책임의 경계를 흐립니다. 그러다 보면 함께 사는 이유가 편안함이 아니라 간섭 없음으로 바뀌고 이는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인 외로움과 고립을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편안함을 위해 택한 각방이 삶의 힘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불편을 초래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각방이라면 무조건 합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분리가 아니라 단절입니다. 분리하되 연결하고 편안하되 따뜻해야 합니다. 문제는 침실이 아니라 관계의 루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쳤던 아주 작은 의식 잠들기 전 3분의 대화, 아침에 첫 눈맞춤 같은 담요를 덮고 TV를 보던 소소한 동행이 왜 하루 전체의 감정 온도를 바꾸는지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이렇게까지 경계하라는 걸까? 나도 몰라서 겪은 3가지 실제 장면. 건강위기 방치. 정서적 이혼 재정 분리. 첫째, 건강위기 방치입니다. 같은 방에서 자면 냄새, 기침, 땀, 식은땀, 수면 중 이상행동이 금세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코골이가 갑자기 멎고 숨이 멈추는 듯한 무호흡이 반복된다면 고혈압, 부정맥, 뇌혈관 위험을 의심해 병원으로 연결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각방이면 어제 잠은 어땠어? 라는 형식적 질문만 남고 상대는 괜찮아 라고 답하기 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동안 신호가 있었나? 되묻지만 신호는 있었고 우리가 놓쳤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정서적 이혼입니다. 다투지 않는데 서운함이 늘고 불만을 말하지 않는데 거리감이 커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은 공유된 장면에서 자랍니다. 같은 장면이 없으니 같은 감정도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더 오래 이야기하게 되는 순간은 같은 것을 보고 웃고 같은 것을 보고 놀란 직후입니다. 각방은 이 연결고리를 잘라냅니다. 그러다 보면 바깥의 사람이 더 편해지고 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는 대상에게 감정이 기울 수 있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수다지만 정서는 언제나 빈칸을 찾아 흘러갑니다. 셋째, 재정 분리입니다. 밤늦게 각자의 방에서 온라인 결제를 누르기 시작하면 소비가 상대의 눈과 견제를 떠납니다. 이 정도는 내 용돈이니까라는 합리화가 반복되면 장부에 비어있는 항목이 늘고 한쪽은 모으고 한쪽은 쓰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쓰임의 목적이 달라질 때입니다. 함께 쓰던 돈이 개인적 위로와 외부 관계에 쓰이기 시작하면 돈은 조용히 마음을 데려갑니다. 이렇게 3가지 장면은 서로 얽혀 악순환을 만듭니다. 건강 이상이 쌓이면 외출이 잦아지고 외출이 잦아지면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면 지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냥 잠만 따로 자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루의 시작과 끝, 감정과 돈의 방향, 관계의 목적까지 따로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길은 있습니다. 침대를 합치는 극단이 아니라도 각방의 이득을 지키면서 관계의 힘을 되살리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순서로 얼마나 해야 할까요? 한 지붕 두 마음을 붙이는 법. 수면 대화 스킨십 재결합 3원칙. 첫째, 수면 원칙입니다. 같이 자느냐, 따로 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각방이라면 공동 취침 루틴을 만드세요. 잠들기 전 7분만 같은 공간에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좋았던 한 가지, 내일 기대되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를 교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흩어지기 전 20초 포옹. 짧지만 심박을 동조시키는 간단한 의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코골이나 무호흡으로 각방을 쓴다면 해결 노력은 개인이 아니라 부부 프로젝트로 묵습니다. 체중 수면 자세 구강 가드 병원 검진 일정을 함께 잡고 진행 상황을 주간표로 공유하세요. 이렇게 하면 각방이 치료를 위한 임시 조치가 되고 무기력 대신 동맹감이 생깁니다. 둘째, 대화 원칙입니다. 대화는 길이가 아니라 타이밍과 주제 관리가 승부입니다. 매일 아침 첫 마디를 의식적으로 정하세요. 오늘 당신이 편해지도록 내가 해줄 한 가지는? 같은 질문은 상대를 문제가 아니라 협력자로 느끼게 합니다. 저녁에는 TV를 켜기 전 5분 공유 관람을 선포합니다. 같은 장면을 5분만 함께 보고 각자의 방으로 가도 그 5분이 하루의 감정을 같은 선로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생활 점검 대화를 캘린더에 예약하세요. 수면 건강 지출 만남 4주제를 15분 안에 체크하고 다음 분기엔 무엇을 바꿀까? 한 줄 결론을 남깁니다. 셋째, 스킨십 원칙입니다. 노년의 스킨십은 젊을 때와 목적이 다릅니다. 흥분보다 안정, 자극보다 동조입니다. 손 마사지 2분 교환, 어깨 10회. 가볍게 두드리기, 소파에 나란히 앉아 담요를 함께 덮기만 해도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경계가 내려갑니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면 몸이 먼저 안심하고 마음이 따라옵니다. 만약 합방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1-3-7 단계를 권합니다. 1주차는 30분 동침불 끄고 대화 후 각방, 3주차는 주 3회. 동침 한밤중 깨면 이동 허용, 7주차는 완전 합방 시도 중간 각성 시 호흡 맞추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함께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유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보이는 언어로 묶으세요. 장부를 합치는 대신 목적을 합칩니다. 건강집수리 여행 선물 4개의 공동 항목만 공유 예산으로 만들고 개인 용도는 자유도를 보장하세요. 그러면 각방의 편안함을 지키면서도 함께 사는 이유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침대 곁에 고마웠던 일 한 줄 메모지 놓기, 취침 전 20초 포옹,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 덕분에로 시작하는 첫인사. 이 3가지가 7일만 이어지면 방은 여전히 둘이어도 마음은 다시 한 지붕이 됩니다. 바로 쓰는 도구 코골이 케어, 취침합의서, 7분 체크마이너스인 스크립트.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코골이와 수면 패턴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따로 자면 해결된다로 끝내면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코골이 케어 도구입니다. 단순한 귀마개나 코골이 방지 밴드 차원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병원 진료를 받고 수면 검사를 진행하며 원인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과정 자체가 부부가 같은 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취침합의서입니다. 듣기엔 거창하지만 사실은 간단한 메모입니다. 몇 시 이후엔 조명 끄기, 스마트폰은 거실에서 사용, 아침. 첫 인사는 반드시 나누기 같은 3가지 규칙을 종이에 적고 침실문에 붙이는 것이죠. 부부가 합의한 작은 약속이 의외로 큰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7분 체크마이너스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각방을 쓰더라도 잠들기 전 7분만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고마운 순간, 내일 기대되는 일,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를 서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방은 따로여도 마음은 매일 한 번 이어집니다. 이런 도구들은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장치지만 부부관계의 균열을 막아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 모든 거래도 우리 부부의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면 어떻게 하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형별 맞춤 전략입니다. 유형별 전략 코골 이형야 행성 형사 생활 확장형 맞춤 해법. 각방의 이유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코골이형입니다. 배우자의 큰 코골이와 무호흡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될 때 단순히 각방만이 해법은 아닙니다. 기도 확장 기구, 수면 자세 교정, 체중 관리, 병원 연계 치료까지 함께 해결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각방은 이 과정에서의 임시적 조치여야지 최종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야행 성형입니다. 한쪽은 일찍 자고 한쪽은 늦게 자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에게 필요한 건 취침 격차 관리입니다. 늦게 자는 쪽이 거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방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짧은 대화 의식을 갖는 겁니다. 다녀왔습니다. 잘 자요. 라는 한마디만 해도 정서적 연결은 유지됩니다. 마지막은 사생활 확장형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취미 휴식계인 시간이 늘어나면서 각방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연스레 정서적 거리두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엔 개인 취미를 즐기되 반드시 주간 공유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오전엔 함께 산책, 일요일 저녁엔 같은 방송 시청처럼 한 주에 최소 2번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지니 우리는 왜 각방을 쓰게 되었는가? 이를 먼저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여전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 실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10분 실행 같은 방 3분 인사 20초 포옹 취침 규칙 한 줄. 부부관계를 지키는데 거창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방 3분 인사입니다. 각 방을 쓰더라도 잠자기 전에 잠시 같은 방에 들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나누세요.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만 공유해도 정서적 거리는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20초 포옹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20초 이상 이어지는 포옹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안정감을 주고 부부간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방은 따로지만 포옹의 힘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세 번째는 취침 규칙 한 줄입니다. 각자 방으로 흩어지기 전 오늘은 12시 전에 불 끄기 같은 규칙을 서로에게 말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 짧은 약속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연결의 신호입니다.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10분, 짧게는 3분의 대화, 20초의 포옹, 한 줄의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 매일 쌓여 부부관계의 기초 체력을 지탱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반복하면 각방이라는 공간적 분리가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한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예전보다 서로가 가까워졌다는 변화를 체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오늘 밤 문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3분만 같이 앉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앞으로 10년의 부부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